반갑습니다. 상호통일고 원화 6화 신라의 골품제도입니다. 옛날 어느 좋은 날 사람들이 모여 양산기슭을 바라보았는데 낮은 근처의 숲속에서 말이 울고 있어 가보니 문득 말은 보이지 않고 큰 밝은 알 하나가 있었다. 알을 쪼개니 어린아이가 나와서 거두어 길렀다. 육부 사람들은 출생이 신비하여 신비하고 기이하여 그를 받들어 존경하며 혁거세라 불렀다. 13살이 되던 해에 왕의 자리에 올라 나라를 세우니 바로 서라벌이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국유사의 기록입니다. 박흑거세의 시조로 왕실에는 박씨, 석씨, 김씨가 있었습니다. 신라 초기에 알령 박흑거세 부부의 여성 후손을 왕비족이라고 하고 이 왕비족과 결혼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다른 성씨의 경우에도 박씨의 여성 후손과 결혼하면 왕위를 이룰 수 있게 했습니다. 왕비들의 혈통으로만 본다면 박씨는 신라 99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골과 진골. 성골은 왕족과 왕족의 혼인으로 태어난 혈통이고 진골은 왕족과 다른 귀족의 혼인으로 태어난 혈통입니다. 신라가 태종 무열왕 이래 국세를 신장하게 되면서 진골은 기존 왕족뿐만 아니라 정복지의 왕족까지 흡수하였습니다. 예로 가야의 왕족 김씨의 후손인 김유신은 진골이 되었으며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의 안성도 김씨성을 하사받아 진골이 되었습니다. 성골의 경우 폐위되는 진지왕과 왕자 김윤춘, 그의 아들인 김춘추는 진골로 격하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혼인 과정에서 낮은 신분자의 신분을 따라가게 되는 원칙에 따라 신분 탈락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약의 진골 김세영과 혼인한 성골 공주 만명 부인은 김유신의 어머니입니다. 아들과 김유신과 김흠순도 역시 진골이 되었습니다. 운해와 혼인한 태조 무열왕의 딸 진골 여숙공주의 아들 설총은 아버지 운해의 신분에 따라서 육두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육두품은 육촌장을 비롯한 소국 출신의 지도자 시족이었습니다. 신라에 복속된 소국 가운데는 대부분이 육두품으로 편제되었으며 일부 강력한 세력을 갖춘 소국의 지배층은 진골이 되기도 했답니다. 신라의 지배층으로 활락하였습니다. 사두품까지는 귀족이며 인구의 약 5% 미만이었습니다. 나중에 고려 조선의 양반계급이 시초가 되기도 했고 조선 말기 가보개혁의 신분제도 폐지 때까지 한반도 백성의 족쇄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두품 이하는 평민 혹은 노비에게도 두품이 있었습니다. 골품에 따라 세세하게 제한이 있었는데 흥덕왕 때는 입을 수 있는 의복, 수레의 끄는 크기와 끄는 동물의 마리수까지 구제했고 집의 크기, 장화끈의 재질, 장화의 색깔 등 생활의 모든 측면을 규제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들이 사용하는 장신용 빗의 제로까지 제한했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기록이 된 역사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아시다시피 삼국유사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입니다.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신라 왕족 진골 후손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기록이 많습니다. 김부식은 고려 인종 때 국가적 사업의 편찬 책임자로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후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공인된 역사만 기록했던 것입니다. 반면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에 보각후숙사 1년 스님이 고려시대까지 전해오던 삼국시대의 여러 역사와 설화를 담아 저술한 역사책입니다. 고대의 역사, 지리, 문학, 종교, 언어, 민속, 사상, 미술, 고고학 등 문화유산의 원천적인 보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삼국사기가 정사고 삼국유사는 야사 정도로 생각합니다. 삼국유사라는 책 이름의 유사는 남겨진 사실, 버려진 사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의 사서에서 빠진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삼국사기의 저자 김부식은 유학자로서 불교적 관점을 절대 배제했는데 삼국사기에 성료의 기록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삼국에서 불교가 얼마나 큰 기능과 역할을 했는지를 감안하면 매우 의도적인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르는 삼국사기에 부족해 보이는 부분을 보충하는 새로운 역사책을 지었던 것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하면 삼국사기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적 같은 사건은 없고 역사 기록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당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버텨 인간이 되었다는 대목이나 신문왕의 만파식적 같은 이야기는 믿기 힘든 사실로 치부, 김부식은 이 신화들을 황당무계하다며 삼국사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우리만의 애틋한 진리와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대금이라는 악기를 불어본 결과 대나무 악기 그 이상의 무한한 힘이 있다는 진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만약 김부식이 애틋하게 대금을 불어보았다면 만파식적을 황당무계하다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책 화랑세기입니다. 화랑세기는 신라의 학자 김대문이 성덕왕 때 저술된 신라 화랑도 풍울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화랑세기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저술할 때까지는 남아 있었으나 그 이후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화랑세기 필사본입니다. 남당 박창하 선생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국내청 선흥부에서 필사했다고 주장하는 화랑세기 한문 필사본이 1989년 김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성덕왕대에 김대문이 썼다는 원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작 시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작 논란이 있는 화랑세기 필사본은 화랑도의 구초적인 구조 및 진골 정통과 대원 신통의 두 목의 혈통, 미실, 마복자 등 신라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충격적인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미실과 마복자, 진골정통, 대원신통 등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혹은 중국이나 일본 어떤 기록에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복자는 배를 문질러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화랑 사이에서 낮은 계급의 아내가 잉태를 하면은 자신의 아내를 상급자에게 성상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아이는 아버지가 둘인 셈인데 일단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자신의 후근인 셈인 상급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부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랑의 간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낭도들은 풍울주의 마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랑의 제1대 풍울주인 유하랑의 경우 소지 마리간의 마복자였으며 사다항과 진흥왕 등이 부인이었던 미실공주의 아들들도 상당수 마복자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미실공주란 인물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실은 필사본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신라시대의 권력자이며 대원 신통입니다. 아버지는 제1대 풍우주 미진부이고 어머니는 묘도 부인은 법홍왕의 후궁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옥진은 일찍이 외손녀 미실을 대원 신통으로 크게 키울 아이라 여겨 가무와 색공술, 방중술 등을 직접 가르쳤다고 합니다. 미실은 용모가 절모하며 풍만하면 옥진을 닮았고 명랑하면 백화를 닮았고 아름다움은 오도를 닮았다고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랑세기 필사본에 기록된 미실의 남자들 8명의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절대 요즘의 관점에서 미실을 보지 말라는 당부를 먼저 드리며 또한 화랑세기 필사본은 진본이라고 할 수 없고 저자 박창하가 한분 음란소설을 많이 썼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남자 김세종입니다. 건강가야의 마지막 임금인 구영왕의 장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신의 큰 할아버지가 됩니다. 두 번째 남자 화랑 사다음입니다. 당시 15세로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이사부 장군의 부장으로 가야 정벌에 출전해서 전사를 합니다. 미실이 김세종과 혼인을 하게 되자 청조가를 부르며 슬퍼했답니다. 미실과 서로 주고받은 한가가 있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남자 설원랑입니다. 설화랑이로 최초의 국선 화랑이자 7대 풍울주입니다. 원호의 정주부라고 제가 앞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남자 동륜태자 진평왕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진흥왕의 후궁인 보명궁주와 눈이 맞아 몰래 보명궁을 들락거리다가 월궁담을 넘다 그만 계획에 물려 죽었다는 사람입니다. 2017년부터 문화재청에서 월궁 해자 복원공사를 했는데 필사본 하랑보기에 나오는 구조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왕자 진흥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녕, 북한산, 황초령, 마원릉 4개의 준흥왕 순수비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남자 미생랑으로 화랑입니다. 일곱 번째 남자 진지왕입니다. 미실은 13세 진지왕에게 성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김춘추의 할아버지입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즉위하기 4년째 되던 해에 정사가 어지럽고 문란하여 폐위하였답니다. 필사본 하랑세기에는 미실을 왕으로 만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과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 때문에 미실과 사도 태후가 폐위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남자 진평왕입니다. 신라의 26대 왕입니다. 위와 같이 6명의 남자 성골, 진골, 육두품 등과 58세까지 권력을 잡기 위해 관계를 했다고 하랑세계 필사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요즘 관점으로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재차 밝혀둡니다만 현존하는 신라의 토호를 참고하면 유난히 남성의 약물이 큰 토호가 많고 성행위 토호가 많다는 점은 당시 풍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라는 북방 유목민족의 모계사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다사는 약소국으로서 당맹가제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화랑세계의 미실 이야기는 김별아의 장편소설로 세계문학상을 수상받았고 또한 소설 신윤경의 서라벌 사람들에서는 당대 성문화를 문학적으로 하에서부터 면면이 이어온 우리 민족의 참문화가 아닐까요? 이와 같은 설화는 굳이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는 사실보다 더 심층적인 진실이라는 것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류, 방탄소년단,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은 21세기를 열어가는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선두주자로 설 수 있던 바탕엔 이런 스님의 삼국유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삼국통일과 원효, 실화에 쓰는 화랑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